아산 풍기동 일원에 신설될 예정인 가칭 풍기역에 대한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설계는 오는 2023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과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립니다. 주민 반발 속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역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세종시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을 벌입니다. 아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생계 주거비 또는 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 풍기동 일원에 신설될 예정인 가칭 풍기역에 대한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설계는 오는 2023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신설이 확정된 수도권 전철 가칭 풍기역. 배방역과 2.6km, 온양 온천역과는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역사 1개동과 고상홈 2개소 등에 1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역 신설 확정으로 모종 풍기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은 물론 아산 천안 간 고속도로 IC 등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칭 풍기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아산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풍기역 신설 사업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입니다. 실시 설계는 오는 2023년 11월 완료될 예정으로 철도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인근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기에 맞춰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2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풍기역 신설이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데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원 마련은 여전히 아산시가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보건복지부 방역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2곳과 경로당 742곳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다만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례 관리 등은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해 진행합니다. 운영 재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천안시 선거인 수가 잠정 확인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과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접수 결과 선거인 수는 54만 5,820명으로 지난 대선 때보다 5만 3,274명 증가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는 16일부터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일봉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에도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980년에 건립된 일봉동 행정복지센터는 외관이 낡고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아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생계 주거비 또는 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주택 수리비를 비롯해 월세 체납, 의료비 발생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아산시는 이 같은 아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115가구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한 주가 세종시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미래환경과 먹거리를 책임질 친환경 종합타운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4월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로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엔 이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돼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오는 17일 낮 4시부터 전동면 아람달에서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그 선진 사례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비선호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성리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당일 설명회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송성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인근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반대하고 있고 주민 동의 과정에서 시가 개입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며 입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그 시의 그런 정책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 백지화를 원하는 것이죠. 설명회 추진 반대도 있고요. 백지화를 원하는 거고요. 이튿날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합동 공청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주민 설명회가 한 차례 무산된 이후 다시 합동 공청회로 대체돼 열리는 건데 이번엔 주민들의 요청으로 열리는 만큼 파행으로 치닫진 않겠지만 주민 측 토론 참석자 등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환경과 먹거리를 책임질 친환경 종합타운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번 주가 향후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의 최종 입지 선정 일정이 당초 다음 달 목표에서 9월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대기환경 모니터링 일정을 연장하는 등 본안 신청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빨라야 9월 중 최종 입지 선정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일정이 수년되면서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던 것이 2028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은 하루 소각량 400톤, 음식물 자원화 80톤을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5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가능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 단말기와 체온계, 손세정제, 소독제 등 방역과 관련된 물품입니다. 신청업체는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등을 첨부해 시 누리집에 제출하면 되며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 한 곳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 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해온 단속 유예 시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해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액은 징수금액의 5%부터 최대 15%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은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 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보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편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일 경우 3천만 원,
은닉재산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청 별관 신축을 두고 지역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신축 대신 민간 건물을 매입하자는 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치행정 수도 세종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단계별로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시청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옛 연기군 청사를 사용하다 2015년 보람동 신청사를 개청하고 3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함께 별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건설청이 시청사 계획을 수립한 2008년에 적용한 인구 20만 명의 근무 인력 700여 명을 고려한 기준이 2012년 설계에도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종시의 계획 인구는 예정 지역만 50만 명이었던 만큼 30만 명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으로 현재의 문제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정원은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2,450명까지 정원이 늘어 업무 공간 부족의 심각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체 10개 실국 본부 중 4개 350여 명의 직원이 연간 9억여 원의 임차비를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 이원화와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경상비용 과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업무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시청 본관 서측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연면적 3만 916제곱미터, 총 사업비 1,000억여 원의 별관 건립을 밝혔습니다. 시청사 별관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이해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신축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전국 최고 공실률을 해결하고자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으나 탁상 공론 행정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축천의 초대형 상가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통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전체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 본 의원은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법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을 통해 신축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임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청사 별관 규모 이상의 민간 건물 가격도 총 사업비 1,000억 원대 이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여러 위기 속에서도 역량과 도약의 본능을 발판 삼아 희망찬 미래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2022년은 단순한 일상의 회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끌어온 시청사 별관 문제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 2개 이상의 옵션을 묶어서 판매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천안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무려 9개 품목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선택사항 항목입니다. 인테리어 항목의 9개 품목을 1,429만 원에 묶어서 판매하고 각 품목별 가격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하고 2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택가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천안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분양가가 치솟는 고분양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들이 이런 반강제적인 추가 옵션들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피해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천안시는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조만간 업체 측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이 나면은 계약자분들한테 다 통보해서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악용한 건설 시행사들의 꼼수,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요즘 친환경 차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마 구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안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계획을 최종 확정했는데 핵심은 전체 지원 물량을 늘리는 대신 보조금은 줄이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세종시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시 누리집에 공고한 올해 무공해차 보급 계획안입니다. 전기차 910대와 수소차 100대 등 모두 1,01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보급 실적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308대, 수소차는 45대 늘어난 양입니다. 이 중 전기차는 일반 승용 670대, 화물과 이륜차 각각 100대,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전기버스 20대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보조금 지원 금액은 어떨까? 승용 전기차의 경우 올해 한 대당 지원액은 최대 900만 원, 국비와 시비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만 원씩 줄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280만 원 정도 낮은 액수입니다. 다만 수소차는 3,25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세종시는 올해 전체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년 대비 늘어난 물량을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함으로써 조기 소진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상반기 지원 물량 70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오는 7월부터 나머지 310대에 대한 하반기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종별 보조금 지원액이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시청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이어 올해부터 무공해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택시 67대와 전기버스 20대를 최초로 보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보급 대수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의 경우 운행거리가 길고 시민 노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무공해차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대기 환경 개선과 무공해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한국 국적 아동과 같은 수준의 유아 학비가 지원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만 3에서 5세 유아 학비를 외국 국적 아동에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은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외국 국적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산시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받던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가족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안문화재단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동호회 등 총 9개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경연제와 휴식연제를 운영하며 보조금 수혜 경력이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